안녕하십니까. 확률낚시, 일지낚시의 모든 것, 오늘도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바람과 조류, 파도는 어떻게 보면 외부 영향이죠. 외부 영향이 크죠. 바깥에서, 물 바깥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세계 중에 가장 비중이 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바람이 일지낚시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부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걸로 채비의 무게를 그 첫 번째로 잡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색이라는 것은 상황이 많이 틀려지죠. 외부 방향하고 전혀 상관없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갯바위에 섰을 때 날이 밝으면서 야, 오늘 물색이 너무 탁해, 오늘은 물색이 너무 맑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물색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잘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 바닷가, 갯바위 일지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닷가 크게 남해 동부권과 남해 서해권으로 나눈다면 남해 동부권은 비교적 맑은 물색을 보이고 남해 서부로 갈수록 아주 탁한 물색을 보이는데 그 지역 특색상 야, 이렇게 서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동부로 와서는 야, 이렇게 맑은 물에서 무슨 감성돔 낚시를 하지? 거기에 물가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또 남해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은 서부권으로 가서 정말 30cm 물속도 보이지 않는 그런 탁한 물에서 야, 이런 물에서 어떻게 낚시를 해? 하지만 또 많은 감성돔이 낚이는 그런 상황을 보이죠. 자, 따라서 물색이 탁하고 맑고에 따라서도 이 채비의 선택은 분명히 확률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맑은 물색과 탁한 물색으로 제목을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물색이 맑아진다. 물색이 맑다는 것은 고기의 경계심이, 감성돔의 경계심이 그만큼 높다는 말이겠죠. 자, 이 맑은 물색에서의 기준은 가볍게, 부드럽게, 그리고 넓게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부드럽게, 넓게. 자, 우선 자, 여기는 12m 정도의 수심이 나오는 데고 항상 내가 1호지 정도로 참 편안한 낚시를 했어. 하지만 오늘 갯바위에서 보니까 물색이 너무 맑다. 이럴 때는 가볍게 채비의 무게를 한두 단계 낮춰줍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죠. 감성돔 낚시에서 예를 든다면 1호지로 낚시를 했는데 자, 오늘은 무게를 좀 줄여야 되겠다. 물색이 맑다. 아주 부드럽게 채비를 가기 위해서 가볍게 1호에서 0.5호 혹은 3비 혹은 비치를 이용한 전유동 느낌의 낚시, 이런 것들이 채비의 선택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맑은 물색에서는 감성돔의 경계심도 높아지지만 움직임의 폭도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러움, 이물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비를 가볍게, 평상시보다 가볍게 간다. 자, 두 번째, 부드러운 채비 운용. 자,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채비가 가벼워지면 채비 자체도 채비 운용에서도 부드러워집니다. 자, 평상시에 강하게 1, 2m씩 쭉쭉 뽑는 혹은 당겨주는 그런 견제 방법을 했었다면 이런 날 맑은 물색에서는 가벼운 채비로서 적당한 견제, 채비 운용 자체를 부드럽게 가져간다. 그 자체도 맑은 물색에서의 경계심과 이물감을 줄여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넓게, 자, 공략 범위를 넓게 잡는단 말이죠. 항상 이 포인트는 20m, 10m 전방에서 입질이 잦은 곳이었는데 물속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은 날, 맑은 물색에서는 감성돔이 가까이 붙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가까운 데 조류가 흘러가서 3, 40m, 50m도 좋습니다. 가다가 몸짓해서 꺾이는 부분, 내가 들어가는 밑밥이 모일 만한 부분까지 넓게 공략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물색이 맑다, 오늘 물색이 정말 맑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처음 기본적으로 낚시를 하던 패턴에서 채비를 한두 단계 정도 낮춰주시고 가볍게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채비 운용 자체도 아주 정교하고 부드럽게 가져간다는 거, 그리고 평상시보다 넓은 범위를 공략한다는 거, 넓고 멀리까지 공략한다는 거, 요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맑은 물색에서는
그 채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확률을, 감성돔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맑은 물색에 넓게 그리고 멀리 공략한다는 이 내용은 생각보다 감성돔을 만날 확률을 아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물색이 맑아서 야, 감성돔 활성도가 좋지 않을 거야. 어느 수중력 주변에 탁 붙어 있다가 잠시 나와서 먹고 들어가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맑은 물색에서는 생각보다 먼 곳에 있는 감성돔들은 활성도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요. 제가 분명히 아는 수심대죠. 저 평상시는 4, 50m까지 공략을 하지 않는 포인트인데, 한 20m에서 입질이 잦은 곳인데도 물색이 맑은 날 4, 50m까지 흘리다 보면 그 50m가 되는 그 지점에는 불과 수심이 약 10m 정도 나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10m에 나오는 수심대에서 제 채비가 6m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입질을 찌가면 원줄을 확 가져가는 그런 입질이 들어올 때가 많았습니다. 자, 맑은 날 먼 거리에서는 활성도가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이 채비의 선택은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탁한 물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남해 서부권 낚시 좀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해하실 겁니다. 가까운 데서 주로 낚시가 이루어지죠. 갯바위 가장자리에 붙여서 잦은 입질을 닫곤 합니다. 하지만 남해 서부권에서 5, 60m 이상 먼 거리에서 입질이 닿지 않는 건 아니죠. 포인트에 따라서 아주 먼 곳에서 감성돔 입질이 들어올 때도 그런 포인트도 많이 있는데요. 이 탁한 물색의 특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색이 탁하니까 야, 오늘은 감성돔들이 경계심을 많이 누그러뜨리고 갯바위 가까이까지 붙어서 입질을 하는구나. 야, 이게 물색 때문에 고기들이 마음 편하게 막 먹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색 모든 게 적당한 게 최고죠. 적당한 물색, 우리가 말하는 감성돔 물색이다 하는 우윳빛에 아주 적당한 물색 때 감성돔 활성도는 최고조에 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맑거나 탁해버리면 기준에서 본다면 감성돔을 낳기 조금 힘들어지는, 확률이 떨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탁한 물색에서의 고기들의, 감성돔들의 움직임을 잘 기억하신다면 역으로 그 감성돔의 움직임을 활용하셔서 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은 이 감성돔이라는 어종은 회유하는 고기는 아니죠. 먼 지역을 가기보다는 주변에 의지할 만한 암초 지역, 수중 암만 등을 이용해서 벽을 타고 다니는, 다시 말해서 갯바위 바닥의 지형지물에 항상 의지해서 사는 고기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물색이 탁해지게 되면 이 감성돔이라는 고기는 본인이 의지할 그 지형지물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물 속에서 한 5m 정도의 시야가 나온다. 물속 시야가 5m밖에 나오지 않는 탁한 물이라고 그런다면 감성돔은 5m 이상은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겠죠. 본인이 의지할 곳, 본인이 기대고 움직여야 될 장소가 보이지 않는 데까지는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죠. 자, 하지만 한 10m까지도 물속의 시야가 확보되는 맑은 물이라면 감성돔은 10m 정도는 바다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물색이 탁하면 탁할수록 감성돔은 바닥에 붙는다. 바닥이란 말은 땅바닥, 물속의 바닥일 수도 있고 또 직벽의 벽일 수도 있겠죠. 자, 탁해서 활성도가 좋아서 막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탁하면 많이 탁할수록 바닥에 더 붙어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갯바위를 타고 다니는, 붙어 다니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남해 서부권 낚시 대부분 낚시에서 보면 캐스팅 이후 갯바위로 사살사살 붙이면서 갯바위 끝나는 그런 가장자리에서 입질이 잦은 것이죠. 따라서 이 탁한 물색에서 바닥에 붙이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채비의 선택은 자, 참 가볍게 해도 충분히 붙일 수가 있지만 우리 초중급자님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자면 무게를 준다. 미채비의 무게 도래고 여기가 바늘이고 여기가 목줄이라고 한다면 도래부터 바늘까지 바늘 가까이에 봉도를 물려서 바닥에 붙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비 전체 수심이 얼마 되지 않는데 찌를 1호, 1.5까지 올리기보다는 도래부터 목줄에 무게를 줘서 갯바위 가까이 붙여주는 것들이 입질을 높이는 그런 차원의 무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탁한 물색에 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남아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결할 때 이 물색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탁한 물색의 이야기로서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낚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